자, 그러면 모듈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은 대체 어떤 거냐? 좀 더 자세하게 보자는 거죠. 코딩, 구현, 컴파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걸 설계할 때는 이 모듈을 독립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고 독립적으로 컴파일도 하는 거예요. 실행만 다 뭐야? 종속적이야. 알았어요? 예. 실행만은 종속적으로 모든 모듈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모듈은 다른 모듈을 호출할 수도 있고 호출 당할 수도 있다. 상위 모듈, 하위 모듈. 하위 모듈. 얘가 볼 때 얘는 호출한 거야. 얘가 볼 때 얘가 호출한 거야. 얘는 두 개. 이 입장에서 볼 때 호출 당한 거죠. 기계 부품으로 보면 어떤 기계 안에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품. 부품 안에 또 부품이 있죠. 이 부품 안에 부품이 호출 당한 거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품은 호출을 받은 거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C 언어로 보면 메인하는 함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짜다가 만약에 printf다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다. 그러면 printf라는 함수는 존재하고 이 함수를 호출했다, 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 입장에서는 호출 받은 거고 얘 입장에서는 호출한 거지 얘를. 그래서 이렇게 호출되는 놈이 많으면 상당히 좋다. 자, 모듈 호출 시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값을 가져갈 수 있다. 얘를 호출할 때 값을 가져갈 수 있다. 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시킬 수 있다. 이걸 호출할 때 여기 어떤 값을 가지고 일로 들어갈 수 있다. 매개 변수라래. 매개 변수. 기본 라인은 100라인이 적당하다. 프로그램 할 때 이 모듈은 보통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쭉 봤을 때 라인 수로 봤을 때 한 100라인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 이거는 기준은 결코 없습니다. 그냥 일반화된 기준이에요. 딱 떨어진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죠. 내가 뭐 하나라면 나는 이렇게 안 할게. 한 20라인 정도로 할 거야. 나는 뭐 10라인을 할 거야. 난 20라인이 좋아. 난 50라인이 좋아. 이건 그 사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의 기준이지만 기준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아무 게 없을 때 한 100라인 정도 가장 보통적으로 많이 한다. 모듈을 찾아 실행하는 시간은 느리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부품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면 프로그램을 쫙 작성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일이 있고 똑같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놓으면 좋죠. 근데 그만큼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너무 자주 쓰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자주 쓰이는 놈을 뽑아내. 이렇게 뽑아내. 그리고 이름을 붙여. A 호출하라 이거. A 호출하면 호출하는 거 아니에요. 콜. 여기도 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작성되는 이 모듈은 언제든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잖아. 재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하기는 되게 좋지만 이 안에 몸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실행하지만 얘는 그만큼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든다? 갔다 온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부품하던 설계는 그 부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몸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실행이 좋지만 이거는 복잡하고 잘 프로그램 잘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따로 분리하게 된 거고 분리하게 됨으로써 그 모듈은 재사용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다 좋지만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느리다. 공유도와 제어도는 다른 것 같아. 이거죠 지금. 자, 공유도. 상위 모듈의 수예요. 얼마나 많은 주어진 모듈을 호출하는 간을 척도. 팬인. 자, 여기서 뭐 F의 팬인은 어떻게 돼요? 세 개죠. 나를 호출한 놈. 팬아웃은 반대죠. 팬아웃. 하위 모듈의 수예요. F에서는 하위 모듈이 두 개죠. 팬아웃. 여기서 보면 얘가 팬아웃이 두 개. 팬인은 하는 개. 그러니까 나를 호출하는 거는 나 안에 나를 호출한다는 것은 나를 호출한 F가 보면 나를 호출한 놈 이건 아니에요. 얘가 호출한 거지 얘가 호출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상위 모듈의 개수 3개 F는 하위 모듈의 개수 2개. 그러니까 F and out은 2개 상위 모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딱 그래프 구조도 하나 그려놓고 팬인과 팬아웃이 뭐냐 이거죠. 얘가 볼 때는 팬아웃 얘를 부른 거죠. 얘가 볼 때는 팬인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른 사람이 많을수록 나를 갖다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쓸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나 어떤 학교에서든 저는 맨날 불러. 선생님이 쟤 막 부르고 직원을 쟤 막 불러. 못하는 게 없어 얘는. 쓸모가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얘기고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위 모듈이 많다는 거는 공유조가 좋다는 얘기고 공유조 좋다는 것은 그만큼 재사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듈의 그런 기본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죠. 자,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맥스 밸류라고 할게요. 시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자, 얘는 뭘 만들 거냐면 자, 이거의 그림상을 보면 나한테 두 개의 데이터만 줘. 그 기억 장소가 A가 B라고 한다면 그 값을 받아서 둘 중에 가장 큰 값을 출력해 줄게 이거예요. 함수로 얘기하면 나한테 두 개의 값만 넘겨줘. 그럼 그걸 판단해 가지고 큰 값 넘겨줄게. 이걸 코딩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은 max value라고 하는 함수명을 줬고 요 inter라는 것은 return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죠. 인티저 max라고 기억 장소를 줄게요. 자, 두 개가 A와 B가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함수를 부를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max value 3하고 4를 넘겨줄게. 자, 이게 함수예요. 상위 함수예요. max value를 불러서 3과 5를 넘겼다고요. 그러면 얘가 3이 넘어가는 거고 얘가 5가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그러죠? 매개 인수, 매개 변수. 그럼 A와 B에는 넘어온 값이 들어온 거죠. 3과 5가. max는 기억 장소 하나 잡고 비교하는 겁니다. if A하고 B를 비교해. 그래서 A가 크다면 max에다가 A를 넣어주고 아니면 max에다가 B를 넣어줘라. 판단을 했어요. max는 어쨌든 둘 중에 큰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돌려줘야죠. return. 그래서 max 값을 넘겨주면 이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얘를 호출하는 거를 call. 매개 변수 두 개. 불러서 max 값을 기억해 놓고 두 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돌려줘.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이 결과 값은 둘 중에 큰 값이니까 5가 되겠죠. 쭉 프로그램 하다가 또 필요하게 생겼어. max, value, xy. x에 들어있는 값과 y. 물론 x와 y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을 결정하는 걸 굳이 함수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이 따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자주 사용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인수를 써서 넘겼으면 또 가서 call해서 a와 뒤에 들어가 있는 값을 판단해서 큰 값을 되돌려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모듈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놈이야? 두 수만 넘겨줘. 그러면 그 중에 큰 값 결정해 줄게. 큰 값 결정해 줄게.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들어오는 놈들이니까 얘가 입력 요소가 되는 거죠. 얘가 나가는 거니까 출력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 자료가 되는 거죠. 내부 자료. 내부 안에서 통용되는 자료. 이건 바로 알고리즘이라 그래. 이거를 알고리즘 혹은 기관이라고 그러죠. 기관. 그 다음에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두 수 중 큰 값을 갖는 기능이죠. 자, 어떤 부품을 만들어낼 때 나는 무슨 기능이 있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부품을 만들고 싶어. 컴퓨터에서 보면 얘는 마우스 기능, 얘는 키보드, 얘는 모니터, 이건 디스크 다 각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출력이 돼야 돼.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부 자료 이렇게 부여되어 있으면 이걸 모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말하는 것은 입력과 있어야 되고 출력도 있어야 되고 안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뭔가 계산하고 처리하는 거잖아. 그렇죠. 요 기능을 갖고 있으면 다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듈을 하면 한국말로 하면 부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4가지,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어떠한 뭐를 하는 놈이다?
자, 모듈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부분, 변수 A, B 두 개 수치를 입력받는다. 출력 요소,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변수 max의 큰 값으로 치는 상위 모듈을 되돌려준다. 이게 출력이잖아요. 기능은 두 개의 정값을 입력받아 큰 값을 저장해야 한다. 기관, 내부 모듈의 기능을,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내부 자료, 내부 기억 장소를 의미한다. 이건 내부 아닙니까? 이거 외부에서 받아온 거잖아. 이거죠, 지금. 외부로부터 받았고 출력을 했다. 기관 알고리즘이 있고 내부 변수가 있고 큰 값을 찾는 모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몇십 개가 몇만 개가 되든 모여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라인수를 갖고 다 총 라인수가 되는 거죠. 자, 모듈의 그럼 평가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듈이 있어요. 모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겠죠? 엄청 많겠죠. 이게 관계가 구조로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결합도와 응집도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 모듈이 하나 있고 여기 모듈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가 우리는 결합도라고 하고요. 여기의 관계를 뭐라 그래? 이거는 응집도라고 합니다. 자, 부품이 있어. 프로그램이 있어. 두 개가. 이 두 개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 모듈의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듈이 망가지면 얘도 같이 망가지거든. 모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걸 다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부품을 만약에 바퀴하고 엔진하고 같은 부품이라고 하고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바퀴가 빵꾸 나면 엔진이 망가지는 거야. 너무 웃기죠? 이런 관계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품이나 제품이 다 그래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다 그렇습니다. 부품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관계는 강하게 아니라 약할수록 좋다는 얘기야.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프로그램들이 수억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조합에 의해서 관계를 맺을 텐데 그 관계가 너무 심하면 금방 소프트웨어는 무너진다고, 망가진다고. 수정도 해야 되고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수정할 때 내가 이거 수정하고 싶어. 너무 강해, 얘네들의 관계가. 수정하면 얘도 영향을 주고 얘는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구성하고 있는 모듈의 관계는 강하게 갖지 않고 약하게 가져라. 자,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301호하고 302호가 있어. 이러면 안 되지만 서로 알고 지나면 귀찮아. 그렇다 치면 안 되지만 사실 귀찮아. 왜? 서로 자꾸 연결을 갖고 있으면 뭐 해달라 부탁이 돼. 서로 모르겠고 지내. 옆 동에 사는 거다 알아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 응집도는 뭐냐? 이 프로그램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인수들의 관계예요.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안에 프로그램 명령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게 좋느냐? 강할수록 좋다. 강할수록. 그래야지만 그만큼 쓸모가 많아지는 거죠. 301호는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다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싸우고 애들은 밖에서 외박하는 것 같고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엄마는 늦게 들어오고 아빠는 일찍 나가고 맞나? 아빠는 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저녁 늦게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인 거는 응잡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응집력이 떨어진다. 저녁에 딱 모여서 가족들이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응집력이다 이 말입니다. 자, 또 가겠죠. 또 설명을 합니다. 결합도라는 건 모듈 사이의 관계성을 의미하며 응집도란 모듈 레벨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응집도는 강하게, 결합도는 작게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응집도, 결합도. 결합도는 두 모듈 간의 관계, 두 모듈 이상 간의 관계들이죠. 모듈 간의 관계야. 약하게 할수록 좋다. 응집도는 강하게 할수록 좋다. 상처로 이해하면 금방 빠르죠. 응집력이라는 건 있잖아. 응집력. 이거 응집력. 아파트로 생각해서. 결합도 모듈 사이, 모듈 내부. 작을수록 좋고 클수록 좋고 약할수록 좋고 강할수록 좋다. 그죠? 결합도 이렇게.
응집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 그 응집력이 좋다는 거는 그 모듈을, 그 소프트웨어 단위 프로그램을 쓸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쓸모가 많아져. 결합도가 약하다는 것은 뭐다? 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건드려 쓰는데 영향을 안 주니까 좋은 거예요.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죠. 팬인과 파인 아웃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앞에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모듈이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F의 E는 뭐? 팬에스 몇 개? 3개. 팬 아웃은 2개. 두 번째. 이렇게. 모듈을 설계에 의한 바람직한 응집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 응집도가 결합도는,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다. 영어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응집도는 강하고 결합도는 약하게 한다. 다음, 모듈화 중심으로 설계한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결합도, 응집도에 대한 판단은 모듈에 뭘 갖고 하는 판단이다?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합도의 모듈은 뭐 가능성을 의미하며 응집도의 모듈은 관련성을 의미한다. 뭐예요? 결합도라는 것은 모듈 내부야 사이야. 니은했을 것은. 결합도는 모듈 가인, 모듈 사이죠. 응집도는 모듈 내부. 좋은 설계를 위해서 리을에 쓸 게 뭐야? 크게 작게 한다. 결합도는 약하게. 응집도는 크게. 추상성 아니고 독립성이 맞고 그 다음 니은은 결합도라는 것은 사이. 그 다음에 디귿은 내부. 그 다음에 결합도는 작게. 여기는 큰 방향으로 설계한다. 첫 번째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답은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듈이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배워왔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것은 나중에 객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